사실은 칭찬하는 과정 중에서 칭찬처럼 보이는 긍정적인 피드백들 중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딱 두 가지를 짚으면 착하다와 똑똑하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한테 선택권을 준다는 건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선택권을 줘야 될 때도 있고 주지 않아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화나는 게 청유형으로 물어보죠. 이걸 하지 않을래? 근데 애가 아니? 이러면 화가 나요. 엄마가 잘못 물어본 거예요. 청유형으로 해야 될 때랑 명령형으로 지시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엄마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애가 거절하면 엄마가 화가 나는 건 엄마가 명령형으로 했어야 될 걸 청유형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 씻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손 씻을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안 돼. 손 빨리 씻어. 이렇게. 손 씻을래라고 얘기하는 건 애들한테 선택권을 준 거기 때문에 애들은 자기가 선택권을 부여받았다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싫어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해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엄마는 왜 저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건 사실은 엄마들이 선택권을 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명령을 할 때는 정확하게 뭐뭐 해라고 얘기하고, 그럼요. 진짜 의견을 묻고 싶을 때 이거 할래? 뭐 저거 할래?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 선택권을 했을 때 엄마들이 이제 나는 얘 의견을 충분히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를 물어보면 충분히 의견을 물어봤다는 게 애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 옷을 입을래? 파란 옷을 입을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엄마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애가 파란색을 골랐어요. 파란 옷이 좋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오케이 하면 좋은데 왜 빨간 옷은 싫으니? 어쩌라고? 아, 네네네. 그럼 애들이 되게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빨간색을 고르면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미리 브리핑. 파란 옷을 입었을 때 뭐 짜장면이 될 수도 있고 짬뽕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애가 선택을 하면 그냥 두말 않고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더 안 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미 하기 전에 충분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문제를 유발시키는 게 내가 고른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직업 선택이라든지 내가 어떤 걸 골랐는지, 아니면 그게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가치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 내가 왜 이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이전에 내가 선택하고 충분히 이런 것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선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보증들, 부모님들의 보증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네가 고른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해. 이 메시지들이 반복적으로 가야 돼요. 충분히 옵션을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 이후에 애들이 선택을 했다. 애들이 골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죠. 거봐, 엄마 말 들으니까 됐잖아.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 엄마 그거 하라 했잖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왜냐면 애가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골랐다. 얘네들이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선택하는 동시에 엄마나 아버지의 책임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징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얘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할 필요 없이 애가 고르도록 돕고 그걸 하도록 했고, 그럼 엄마가 아빠가 그걸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랬잖아. 네가 골랐잖아.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라는 게 비난하거나 공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용히 그 힘든 거 같이 견뎌주고 경제적으로 약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약간 도와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한 선택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책임을 같이 져준다는 건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다음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견해를 물어보고 다시 선택을 하고 다시 이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선택에 대한 책임인 것 같아요.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미 결정한 거 지나간 걸 우리가 바꿀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충분히 받아들이고 다음에 어떤 가닥으로 나아갈지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 엄마도 아빠도 인간이다 보니까 늘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그 실수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아이가 떼쓰거나 그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형제 관계에서 싸우거나 하면 어떻게 화해시키면 좋을까요? 애들은 늘 억울하거든요. 엄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받는 게 자기 생존이랑 밀접한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쫙 가요. 엄마 아빠한테 아무리 받아도 이제 시원찮은 거예요. 심지어는 난 엄마 아빠한테 사랑 많이 받았을 테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조차도 그걸 통해서 부모들한테 얘는 성숙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이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그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서 각자 칭찬을 해주는 게 좋은데, 부모님들도 얘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아우 쟤는 도대체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아이들이 그렇게 서로 다투고 갈등을 하거나 그럴 때 일단은 가장 해선 안 될 것들이 둘 다 잘못이야라고 양쪽 다 비난하는 거인 것 같아요. 아, 그게 제일 안 좋다고요? 네. 오, 더 나쁜 게 싸웠으니까 둘 다 들어가서 손들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더 나쁜 거는 사실은 완전 무관심인 경우, 아예 극단에 있는 경우는 싸우든지 말든지 아예 내버려 두는 경우인 거고, 가서 애들 양비론으로 야단치는 건 좋지 않은 양육 방식.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들, 물건 집어 던지고 때리고 이러는 상황이라면 가서 물리적으로 일단 분리.
아이들이 평상시에 싸움이 벌어질 때 건 바이 건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싸우는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싸우는 규칙요? 싸우는 규칙. 일단은 물건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도 이상의 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욕 이상은 하면 안 된다.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겠죠. 요 두 가지 정도. 규칙이 너무 많아도 애들이 못 지켜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그 싸울 때 얘네들을 화해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억지로 화해시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악수해. 그러니까 안 그거 하고. 하지 오케이. 않으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때린 사람한테 가서 껴안고 포옹하라고 그러면 저는 화낼 것 같거든요. 중대한 사람도 다시는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감정이 풀어지려면 역시나 슈퍼갑인 엄마나 아빠가 내 편이라는 걸 확신을 해야 되죠. 따로 분리시키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자세하게 얘기해봐. 다행스럽게 아이들이 이걸 언어화를 잘 시키는 애들이 있어요. 네네. 이거는 진짜 엄마 아빠가 평상시에 기분이 어땠는지 책도 읽어주면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기분이 어땠는지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싫은지 동생이 왜 까불었는데 그게 얼마나 너를 속상하게 만들었는지 누나가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전달하도록 만드는 애들은 잘 안 싸우고요. 뭐만 하면 엄마한테 맞고 혼나고 입 다물어 이런 얘기들은 하고 싶은 게 꼭 쌓여도 표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리시켜서 차곡차곡 기분이 어땠는지 엄마가 아까 화나서 소리 질렀는데 일단 그거부터 사과할게.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충분히 얘기해봐. 얘기 당장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기다려줘야죠. 기분이 안 좋으면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기분조차도 존중.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시간 지나서 얘기할 수 얘기할 수 있으면 다시 얘기하자. 근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엄마나 아버지가 컨디션이 괜찮아야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왜냐면 일에 찌들고 너무 힘들고 이런 상태에서 애들한테 공격적인 행동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 각자의 편을 들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납득을 하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의 사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각자의 화나는 감정들이 좀 풀어지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애들이 이제 노곤노곤해지면 엄마는 너랑 누나랑 혹은 사이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모든 걸 다 화해할 순 없다고 하지만 네가 사과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다른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옵션 1, 2, 3, 4 해가지고 이 중에서 골라내서 나중에 이럴 때는 뭐 엄마한테 온다거나 중재를 요청한다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심하게 치고받지 않는 이상은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약간 한 발 빠져주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이건 자칫한 방임이 되니까 초반부에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준 다음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긴 다음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이제 한 방법이겠죠. 이제 또 잘한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칭찬하면 좋을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칭찬보다는 좀 더 순수하고 진솔한 칭찬들이 연결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칭찬받으면서 그 안에 사는 고래가 나을까요?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그냥 지 맘대로 사는 고래가 나을까요?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요. 칭찬을 통해서 애들을 조종할 목적이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아이가 좋아서 이 아이의 행동과 성장이 좀 더 나를 기쁘게 하고 이 아이의 인생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목적에서 던져주는 거라면 근데 이제 책 좀 잘 읽어. 잘 읽었네 막 짝짝짝짝 안 좋거든요. 책 잘 읽었어. 짝짝짝짝 안 좋다구나. 그럼요. 오히려 여기서 재밌었어? 즐거웠어? 어떤 내용이 있었니? 이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굉장히 강렬한 칭찬으로 작용해요. 책을 잘 읽었네 짝짝짝짝보다는 그거 자체보다는 그럼요. 관심. 쳐다보는 것, 엄마가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칭찬으로 작용하죠. 사실은 칭찬하는 과정 중에서 칭찬처럼 보이는 긍정적인 피드백들 중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딱 두 가지를 짚으면 착하다와 똑똑하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착하다라는 게 그 사람의 자기 주장이나 자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억제하는, 평가하고 판단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두 번째 똑똑하다라는 칭찬은 똑똑하지 않으면 자기가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게 되고 잘해야만 된다고 믿어요. 잘해야만 된다라는 믿음 자체를 형성시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편, 못하면 안 된다라는 믿음들,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완벽주의적인 근원들을 만드는 게 똑똑하다라는 칭찬인 것 같아요. 그럼 애들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회피하려는 행동들을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행착오에서 얻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공을 통해서 얻어지는 장점과 이득이 있고,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는데, 똑똑하다라는 얘기는 그 실패를 별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치워버리는, 시행착오를 견디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막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아이가 어떤 수행이나 이런 걸 보였을 때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이는 방법에 관한 건데, 그 행동들이 일상적으로 쭉
유지가 되는 일들이라면 사실은 칭찬과 격려를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양치를 잘했어요? 맨날 하는 거잖아요. 네. 알림장을 잘 가지고 왔어요? 과제를 꼬박꼬박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칭찬을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어쩌다 한번 벌어지는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을 받아왔어요. 잘했어가 아니라 엄마도 기뻐. 그 같이 기뻐해야 될 일이냐 아니면 칭찬이나 격려를 통해서 이 행동들이 빈도를 증가시킬 것이냐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결과 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런 반복적으로 애를 써온 과정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들 진짜 잘 견뎠다 같이 너도 힘들었지 엄마도 힘들었어 아빠도 힘들었어 이렇게 같이 견디는 시행착오를 해나가는 과정들인 거고요. 부모 교육이나 부모 상담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부모 교육 들으면 2주 동안은 효과가 간대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어야겠습니다. 방송을 두 번 세 번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